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 통과되었습니다. 232대 197, 공화당에서 10개의 이탈표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탄핵 제목은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한 대통령이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이 통과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고요. 아직도 공화당의 상층부는 이 상원에서 이 탄핵에 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균열은 보이지만은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원에 가서 17표를 더 얻어야 됩니다. 민주당이요. 근데 현재로는 이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어차피 트럼프 임기는 끝나가는데 그럼에도 굳이 탄핵을 시킨다는 것은 트럼프라는 자를 완전히 정치에서 제거하겠다. 자, 이 부분이 강하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일찍 서둘 필요가 없이 트럼프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후유증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 트럼프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했던 상하원 의원들 수십 명에게 후원이 끊긴다. 이 관련 이해관계 기관이 압박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미국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공화당 내부에요. 트럼프가 없어야 이거 마음 편하게 대권 한번 간다고 할 수 있지 트럼프가 건재하면 엄두도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민주당에서도 상원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탄핵이 상원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서요. 이 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월 19일 이후에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만둔 이후에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를 이참에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전부 다 죽는다라고 위기의식이 확대되었을 때 아마 최종적으로 상원에 표결을 붙일 거다. 근데 트럼프가 물려가고 나면 한두 달 지나면 그런 움직임이 더 심해질 거고 20일 미국의 바이든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아마 미국 사회에서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고 총격전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생기면 그때는 아마 공화당도 탄핵을 찬성을 할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폭력을 쓰지 마라 어쩌라고 지금 하는 거는 20일 날 폭력이 발생하면 아마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의식해서 한 말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한테서 대부분의 척건이 이탈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가리 정권이 한국의 기업을 앞세워서 워싱턴 DC의 K-스트리트라고 부르는 로비스터 거리에서 굉장히 설치고 있고 그때 이제 커트 캠벨이라고 전 차관보를 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이 북한하고의 대화도 슬슬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고 우려했던 사람이 있죠. 겉으로는 대중강경론자로 포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바이든이 아시아 짜르라고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갖다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는 뭐 짜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새로 신설된 어떤 직책으로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혼선된 대북 또 대중정책을 쓰지 말고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일본 등과 더불어서 북한, 중국을 포위하고 인도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한국을 집중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짜는 그런 역할을 아시아 짜르라는 자리에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타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 관련해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자리를 신설하고 커트 캠벨에게 이 자리를 맡겼다. 이 캠벨은 오바마 때 동아태 차관보를 지내면서 오바마가 이야기했던
피봇 투 아시아. 아시아에 길게 축을 박아놓고 그 축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를 정책을 구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앞장섰던 아시아 전문가인데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정책이 중국 정책이고 2번이 이란, 3번이 북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를 신설하고 그 역할을 커트 캠벨한테 맡겼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중적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매파로 분류되면서 동맹국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3번 만난 부분에 굉장히 대담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오바마 말기에 오바마도 북한하고 한번 접촉을 해볼까 하는 부분에도 이 사람이 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벨이 어떤 행태로든 한국 정권과의 로비에 걸려 있다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조선일보 1면에 나왔어요. 미국의 기밀 문서에 일본이 태평양 안보의 축이다. 자위대 현대화를 미국이 도울 것이다라고 2018년에 작성된 미국의 NSC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쪽짜리 문서를 갖다가 이 매슈 포틴스라고 지금 트럼프의 점령 선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퇴해버린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러니까 NSC 부보좌관이 중국 통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걸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 때 작성을 해서 2018년 2월부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틀이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은밀하거나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포함해서 상대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중국의 활동에 미국과 세계 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갖추는 것을 이상적인 상태로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한국, 호주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 전략의 최종 목적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호주는 중국과의 엄청난 무역 분쟁을 붙으면서도 중국에 끝까지 붙고 있지요. 일본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왔고요. 그러면 남는 거는 한국만 꼴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협조한다면 일본의 자위대의 현대화를 도울 거고 일본이 이 아태 안보 전략에서 실질적인 축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이외의 영내 안보 이슈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권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핵심으로 해서 한국을 보조시키려고 하고요.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을 주요 허브로 하는 사각 안보 틀을 만든다 하면서 여기에 한국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미국과의 삼각 협력도 심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를 추가해서 사각 협의체인 쿼드 역량도 지금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공산 독재 도발이 자유사회에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이 공격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 미군 병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이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를 비자유주의권하고 자유주의 진영하고의 대결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한반도에는 사실상 CVID가 미국의 최종적인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명확한 비핵화를 갖다가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틀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시대 때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 가지고 한국하고 트럼프처럼 돈을로 시비를 걸지는 않겠지만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을 놓고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의 대결이라는 명분에 어긋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열릴 지금 바이든 취임 이후에 대북 전단법에 관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박살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미국은 일본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태평양 안보의 축의 핵심이고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도 추가해서 삼각 그리고 인도를 추가해서 사각. 근데 사실상 한국은 보조 역할로 규정되어 있지만은 한국이 그 핵심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해서 이 안보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한국이 자꾸 일본의 반일 시비를 거는 부분에 대해 한일 갈등을 해결하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요. 전작권 전환하려고 하는 문 정권의 의도가 이제는 친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미국 측의 지금 문제 제기가 트럼프 때보다도 훨씬 심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가서 난동 부리면서요. 바이든 정부가요. 세계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부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지만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갖다가 이렇게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G7이나 G10 정도를 갈 것이냐. 그리고 또 기타 유럽의 민주국가 중에 좀 선진적인 국가를 참여시켜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 부분에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전제가 독재주의의 위험성을 논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한국이 독재적인 중국에 지지를 보내거나 또 거기에 기울고 있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에 참여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중국 편이지 않은가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가 최근 4, 5년간의 미국의 심화되는 속에서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에 한국이 안 들어가면 그건 중국 편이라고 되는 거고 당연히 G10 정도의 민주국가를 불러서 그 안에 한국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한국이 반중 전선에 동참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의 멤버로서 한국이 들어와서 중국의 독재 체제가 전 세계에 수출되고 그리고 침략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일익을 담당해라고 요구를 당할 상황이에요. 바이든을 한국에서 친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 트럼프 측이 찍어놓은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의도적으로라도 반중을 엄청 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모임이라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놓고 중국에다가 아이고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둘러댄다고 중국 사람들이 양해하겠어요? 그래서 문가리는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양다리 걸치는 척 하며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제 꼴 좋게 돼가고 있습니다.